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처음 겪어보는 그런 장입니다. 이렇게나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구간에서 한 파동을 더 상승을 한다면 제가 70K 기준이라고 커뮤니티에도 유튜브에는 그렇게 남겨드렸잖아요. 주말인데 또 이제 CME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진짜 방향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부터 움직일 수도 있어요. CME 갭이 있어서. 뭐 일요일부터 움직여도 CME 갭이 좀 생긴다고 해도 다시 하락을 할 거면 금방 메꿔지겠죠. 자, 근데 이제 세력 형님들이 힌트를 아니면 역점으로 하나 준 게 있거든요. 일단 대다수가 이 CME 갭이라는 거 자체를 메꾼다라는 그거 너무 지나간 것들은 언젠가는 메꾸겠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CME 갭이. CME 갭이라는 게 주말에는 이제 CME 장이 닫히다 보니까 주말 이후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가격이 금요일 날 가격이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주말 사이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CME는 이 가격으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휴장 끝나고 비트코인의 뭐 바이낸스나 이런데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공간이 갭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공간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종가 때는 이 가격에서 끝났는데 주말 사이에 급등을 하니까 바로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CME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한 80%는 지켜져 왔던 게 CME 갭은 언젠가는 메꾼다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갭들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갭들이 생겨도 이렇게들 메꾸죠. 갭들이 생겨도 이렇게 갭들이 생겨도 언젠가는 메꿉니다. 이 갭이. 근데 완전 최근에 얼마 안 됐죠. 갭이 하나가 생긴 게 이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갭을 메꿀 수가 있는 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1000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1000달러밖에. 그래서 모든 차트쟁이들이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었고 겁먹고 있었어요. CME 갭을 무조건 메꿀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65,000달러에서 조금만 1000달러만 더 떨어지면 갭을 메꾸는 건데 메꾸겠지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에서 끝나더라고요. 갭을 안 메꾸고. 아, 이거 페이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시장을 전환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메꿔지겠죠. 대신에 이거 모든 차트쟁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일부러 이것들을 여지를 남겨준 거다. 그 아래 갭을 메꾸면서 폭락을 하겠지라고 기대감을 심어주고 그 아래 가격까지 안 간 거는 그 다음 텀에 가겠죠. 그리고 숏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이 갭을 금방 메꿔줄 줄 알았거든요. 처음 하락했을 때 일단은 10% 하락은 피했잖아요. 저희가 또. 근데 이때 못 메꿨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메꿨어야 되는데 어제도 못 메꿨어요. 어제는 저점이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될 수가 있냐면 주말 지나고 여기서 또 이제 주말부터 토요일부터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이것도 갭이 생기잖아요. 뭐 시초가를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갭 생겨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제 예상인데 일요일 저녁부터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일요일 저녁부터. 그러면 만약에 1월 저녁부터 7만 달러대로 회복을 한다면 7만 달러대로 회복할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돼요. 자, 모든 것들은 직접 판단을 하시고 저는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시그널을 준다면 비트코인은 한 파동 더 가는데 저는 우상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 파동만 더 가는 거예요. 7만 8천에서 8만 달러. 그러면 이 갭을 언제 메꾸냐? 그 이후에 반감기가 이 정도까지 갔으면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반감기 끝나고 메꿉니다. 대신에 반감기 끝나고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갭은 자연스럽게 메꿔지겠죠. 그리고 일요일날 내일이죠. 월요일날 시작하기 전에 또다시 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
만약에 월요일날 새벽에 비트코인이 75,500달러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이 갭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갭을 언제 메꾸냐? 이거 내릴 때 또 메꾸면 되죠. 이거 내려갈 때 어쨌든 이것도 메꿔지고 이것도 메꿔진다. 갭이라는 게 여기도 있네요. 처음 겪어보는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현물 ETF 사이클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빠르게 대응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그널들이 줬던 게 어제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20% 30% 이상씩 하락들을 했어요. 보통의 사이클은 어쨌든 비트코인 대장이 먼저 갔으니까 비트코인 대장 먼저 가고서 후순환 펌핑이 되는 것처럼, 근데 반대로 빠질 때는 알트코인이 먼저 빠지고서 비트코인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상황이 뭐였냐면 알트들은 이미 다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비트는 막 이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대장이니까 비트코인이 10% 20% 정도 시즌 종료 시그널을 보여주면 알트코인도 같이 빠집니다. 이렇게 알트도 더 이미 빠졌는데 비트 빠지면 더 빠지는 거죠. 청개구리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타격을 2배로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패턴에서 비트만 가격을 지켜주고 말아 올렸던 적이 있어요. 작년부터 한 2번 정도 됩니다. 2번 정도 사이클이. 저는 그것들을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저는 시즌 종료로 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트코인도 미리 하락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제 갭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갭 여기 지켰다고. CM이 그 CM이 갭 또한 힌트를 준 것 같고 페이크를 줬다. 어디까지요? 78,800 달러까지. 하락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다. 하락을 했어야 되는 구간을 놓쳤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전환을 한 거죠. 떨어뜨릴 거였으면 어제 떨어뜨렸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주말이고 종가 마감하기 전에 갭을 메꾸고서 다시 반등을 하던 주말 사이에 그래야지만 그 추세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다른 것들이 힌트를 줄 수도 있죠. 그 다른 것들에 대한 힌트가 바로 비트코인 캐시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나오는 짤방이거든요. 이건 코인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커뮤니티의 모든 커뮤니티에 이 사진들이 돌아다녔어요. 저는 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면 이거 약간 설정샷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반응들이 한결같이 다 똑같았으니까. 뭐냐면 어르신 한 분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업비트 차트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좀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맞잖아요. 어쨌든 좀 그 기존의 MZ 세대들이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니어층 계층 분들은 좀 이제 휴대폰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2D폰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식들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업비트 차트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샀는데 이 수익금이 500만 원이 수익금이 찍혔다. 50만 원 평균 단가에. 그러면서 여론들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냐면 아 이거 튀어야겠다. 아 이거 팔고 튀어야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왜 나왔냐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준들을 잡아봤을 때 물론 똑똑하신 이제 시니어층 계층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시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어떠한 기준들을 잡기에는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고 어떠한 지표들이 있고 뭐 도미너스가 어떻고 뭐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뭐 자금들이 ETF의 자금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체크를 안 하고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50만 원에 사가지고 500만 원 수익이 났다.
아, 이 정도로 난이도가 쉬웠구나. 아, 이제 고점 시그널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줬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제 합리적인 의심. 그걸 바로 비트코인 캐시로 해줬으니까. 비슷하게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면 고점이라는 시그널을 21년도, 22년, 21년도에는 그게 맞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단 한 번도 그게 맞았던 적이 없어요.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서 고점 시그널이다, 뉴스에 팔아라, 그런 시그널이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제 완전 반대로 흘러간 거죠. 그 역정보를 이용해서 반대로 숏을 치게끔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상승했던 구간들이 작년에 10월부터 1월달, 2월달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좀 이제 여론이 좀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뭔가 좀 이제 조작된 느낌? 개인적인 생각.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들 인간지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느껴가지고 추천수를 눌러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인기들을 얻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는 거랑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여론들을 조작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소설이에요. 팩트 아니에요. 뭐 이전에도 제가 그 두 가지 소재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상승하기 전에 여론몰이 두 번은 언급 안 할게요. 그 영상들을 다 지웠으니까 굳이 남겨놔가지고 좋을 거 없어가지고 그쵸 그 파랑새랑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라면 매울신 그쵸 그런 것들처럼 인위적인 것들은 뭔가 좀 만들어낸다. 이것 또한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열어두는 것도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 이거 뭔가 좀 이제 설정샷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점 시그널이니까 다 팔고들 튀게끔 하려는 이렇게 난이도가 쉬워서 개나 소나 마냐 아 진짜 어느 누구나 돈을 버는 장이니까 이거 진짜 고점 시그널이다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정답을 비트코인 캐시가 만들어 줘야겠죠. 그게 진짜일지 설정샷일지 그거 하나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는 중국계 세력들이 많으니까 그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까지 될 수가 있냐면 2018년에 뚫지 못했던 고점을 회복을 할 수는 있죠. 2018년에 정말 미치도록 간다면 정말 마지막 쐐기라면 연말에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반감기가 다 끝났으니까 최소 5월 4월 달 전에 가야 돼요. 4월 말 전에 진짜 미치도록 간다면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또 이제 막 간다 그게 아니에요. 간다 그게 아니고 그런 댓글들 걸으시면 바로 차단이니까 제발 좀 조심하시기 바래요. 저는 얄짤 없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도 일단 고점들을 뚫었으니까 충분히 시가총액 대비를 해보면 엄청 높아 보이는데 100조 찍는 거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시 덕분에 다른 똥코인들이 정말 좀 이제 주목들을 많이 받겠죠. 똥코인이라고 하면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오스나 뭐 라이트코인이나 리플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리플도 한 번은 살려줄 수 있겠네요.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정고점을 뚫는다면 정말 희망적인 거죠. 근데 그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을 것이다. 6월달, 7월달이 아니고 이 모든 게 4월달 안에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감기 끝나고 전후로 해가지고 좀 빠르면 반감기 전후로 끝날 수도 있고요. 제가 예상을 하는 건데 빠르면 반감기 전후 속도를 그렇게 늦출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끝내야 돼요. 지금 세력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 텀에 못 가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러면 월요일과 금요일에 비트코인 종가 상황 이제 시작 지점에서 어떤 랠리들이 다가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건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곧바로 따라가려는 그런 건 없습니다. 후 순환 펌핑이 몇 일 뒤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라나도 그래 왔거든요. 솔라나 상승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바로 오르진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는 똑같이 갔는데
비트코인이 바로 오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솔라나 세력들이 그대로 비트코인 캐시를 올린다면 충분히 가능은 하다. 대신에 그 주말에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움직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곧바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서 롱 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몇 일 정도 좀 이제 비트코인은 오히려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캐시로 옮겨지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더더욱 확실할 수가 있겠죠. 결론은 뭐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요즘 또 감기가 좀 심하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쪽에서 또 이제 질병 X 그런 것도 관련된 것도 뿌리고 있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댓글들 달면서 관점이 수시로 바뀌네. 뭐 저는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 저는 그리고 이제 선물 트레이더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아니다 싶을 때 바꿔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오히려 그게 더 무책임한 거지. 아니다 싶은데, 이거 아닌데 싶은데 그냥 고집 부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거 싫으면 그냥 구독 취소하면 돼요. 말리지도 않았고, 제 유튜브 채널 설명란에 보시면 일기장 같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뭐 댓글들 뭐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은 그냥 싹 다 차단이니까. 저 그리고 어차피 유튜브 오래 안 할 거예요. 길게 해봤자 멤버 그 엘리트 클럽이랑 이런 것들도 연말까지만 할 거니까 그런 거 아쉬워라 안 합니다. 그런 댓글들 다시면 어차피 차단만 먹으니까 뭐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달아도 상관없는데 어찌 됐든 주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캐시고 갭을 메꿔주고 이런 부분들, CME 갭을 메꿔주고 오히려 상승하고 나서 그 뒤에 떨어질 때 메꿀 수가 있다는 거. 주말 사이 갭이 또 다시 생길 수도 있고요. 일요일 날 전부터 이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갭이 메꿔지겠죠. 이걸 희망고문처럼 차트쟁이들 희망고문처럼 남겨둔 것 같은데 그 힌트는 비트코인 캐시가 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움직여야지 비트코인의 마지막 7만 8천 달러, 8만 달러까지의 상승에 대한 이제 확률들을 높여줄 수가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비트코인 캐시가 움직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바로 올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력들 마음대로. 왜냐하면 비트코인 그 도미너스 그 빠지는 그 디커플링을 보면서 비트코인 자금들을 비트코인 캐시로 바꾸고 있는 세력들도 있을 거거든요. 마지막 사이클이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낼 수. 마지막 사이클이 아니고 마지막 파동이면. 근데 그러면 희망적이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또 그러면 2억 3억이 오래 못 가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가요. 올해 그냥 다 끝나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최악인 게 2억 3억 가려면 지금 떨어져야 됐었는데 그래도 건강한 조정 이렇게 하고 진짜 모르겠네. 오래 못 가겠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가가지고 한 파동을 더 간다? CX장은 그냥 오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존버했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 그거 또 거부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내년에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랑 다르니까. 왜냐하면 스테이킹이 있으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때문에 내년에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억 3억을 가려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 파동을 더 가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랑 이런 것들 마지막 그 순환 펌핑을 만든다? 그럼 올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알트 사이클들은 오는 거 아시죠? 21년도에도 떨어질 때 뭐 스테픈이나 웨이브나 뭐 질리카나 이런 것들 새로운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기회들은 오기는 오는데 좀 암울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건데 진짜 올해 내내 CX는 계속 죽는 거고 덱스장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냥 시장 방향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움직여야겠죠. 저희는 처음 겪는 사이클이니까 저도 어떻게 정확히 딱 갈 것 같다 그거는 그냥 일단 따라가 봐야 돼요. 현물 ETF 사이클이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그렇게 크게 급등을 해서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면 올해 CX장 사이클이 그냥 5월달에 다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5월달 전에. 왜 끝나냐면 기준금리 있잖아요. 기준금리.
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풀어가지고 선거 전에 그런 식으로들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똑같은 거 두 번 재료는 안 써요. 20년도에 양적 완화 썼으니까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주가나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부터 바로 오르진 않았고 내년부터가 그러면 트럼프 당선되면 본격적으로 크립 나스닥이 그간 계속 올랐던 것처럼 그 사이클을 크립토에서 그냥 그대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사이클을 완전히 끝내버리면 이때 옥석가리기가 되는 겁니다. 저희 거리두기 해제되고 우하향하면서 계속 떨어진 거 경험하셨죠. 경제 활성화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기대감 주고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돈들이 다 빨리고들 있는데 인플레이션 아직도 높고 유가도 높고 지금 뭐 전쟁 한다 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좀 과감하게 이번 5월 전에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5월 전에. 근데 그 기준은 비트코인 캐시가 될 것 같고 황금 랠리장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이렇게 되면 올해 2억 3억 가는 건 좀 미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나 갈 것 같네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나스닥에서도 보여주는 황금 사이클이죠. 황금 사이클. 지금까지 우상향하던 이 사이클을 비트코인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황금 사이클이죠. 201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계속 올랐잖아요. 이 사이클을 크립토 시장에서 특히나 옥석 가리기로 분류된 애들만 갈 수가 있는데 그거 되기 전에 큰 하락이 한 번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큰 하락도 뭐 한 번에 떨어진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떨구다가 한 번에 떨어졌거든요. 이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때 이 정도 50% 떨어진 건 비트코인은 70%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상향 하기 전에 그냥 올해 5월 달에 고점 찍으면 7만 8천 8만 달러 찍으면 그냥 미치도록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저점 한번 찍고서 우상향 하는 거. 근데 우상향 하는 시점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런 사이클, 대형 사이클들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크립토 시장에서 그대로 재현을 할 텐데 재현하기 전에 그 전에 엄청난 좀 파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업로드 되는 횟수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제 지금이 중요한 구간이라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서 어떤 코인이든 기준이 될 만한 거 비트코인 캐시가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그 사진들 돌아다니는 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 버스 뒷자리에서 앉았는데 어떤 그 어르신 분이 업비트 창 키고서 매매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줌을 확대를 해서 그거를 찍은 건지 아니면 연출샷인지 둘 중 하나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연출샷이라면 비트코인 캐시를 매도하게끔 하기 위한 연출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진짜 그 완전 극단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연출이냐 자연스러운 사진이냐 이 두 가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연출이면 비트코인 캐시가 급등할 거고 자연스러운 거면 말 그대로 정말 자연스러운 지표 같은 현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고점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저희는 모르니까 시장이 알려주겠죠. 시장을 편승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